쉽고 얕게 알려주는 교과서전입니다. 메인 이벤트 토프리아 대 게이치 라이트급 타이틀전. 백악관에서 게이치가 미국의 자존심을 제대로 살려주는 엄청난 업셋을 일으켰습니다. 그를 안겨준 것도 모자라 토프리아가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상상도 못한 결국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왜 토프리아가 게이치를 상대로 엄청난 탑독이라고 생각했을까? 우선 게이치의 최근 타임라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빕에게 합입당한 이후 챈들러전 판정승, 올리베이라에게 리어네이키드 패배, 연패위기 라파엘 PGF 잡아주고 반등, 코이리의 상대로 하이킥 복수 성공. 하지만 맥스 할로웨이에게 압도적인 완패, 연패위기 라파엘 PGF 잡아주고 반등, 그리고 직전 경기였던 패디 핀블렛전 판정승. 여기서 핵심은 이후에 다시 언급할 세 선수들과의 경기로 맥스 할로웨이, 찰스 올리베이라, 패디 핀블렛. 맥스와 찰스는 게이치를 정면 대결로 화끈하게 잠재우는 데 성공했으며 핀블렛은 큐를 만들게 합니다. 자, 여기서 토프리아는 올리베이라는 1라운드 초살, 맥스는 3라운드 생의 첫 KO 패배. 즉 게이치의 노세와 이슈와 함께 게이치를 정면 대결로 압도한 맥스와 찰스를 토프리아가 가볍게 정리한 바, 트럼프네 강아지도 토프리아가 탑독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런 충격적인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 게이치가 정면 대결에서 패배한 선수들을 타격으로 잠재운 토프리아인데 단순히 게이치가 인간 상성이라서? 실제 경기 결과가 예상과 정반대로 나온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근거 있는 스탠스와 그렇지 못한 실행. 우선 토프리아는 뒷중심을 놓고 전진 압박하는 스탠스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토프리아는 뒷발을 먼저 이동하는 전진, 즉 상대가 무의식 중에 타격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 순식간에 접근이 가능한 스텝을 활용합니다. 해당 스탠스의 근거 자체는 명료했습니다. 상체는 체간을 올리며 뒷중심을 함으로써 게이치의 잽을 패링하며 벗겨내기 유효하고, 상체를 뒤로 림백하듯 묻지마 오버훅과 신날 때 나오는 자멸 어퍼에서 멀어지는 형태. 하체는 뒷발을 먼저 전진해 줌으로써 앞발 스텝이 밟힐 때 노출되는 카프킥 타이밍을 체크하며 전진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거기다 추가로 혹시 모를 레슬링을 대비해 토프리아가 습관처럼 쓰는 스프롤 모션까지 유연하게 나올 수 있는 스탠스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게이치의 라이트급 최상급 폭력을 대처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토프리아가 경기 시작부터 그 스탠스의 의미를 살릴 수 없는 타격거리를 설정합니다. 자, 게이치는 시작부터 토프리아의 접근을 크게 경계하며 아웃파이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때 토프리아는 준비한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셋업도 없이 정면으로 게이치의 포켓에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제 발생. 해당 스탠스는 거리 싸움을 중시하며 상대의 타격을 흘리면서 상대의 패턴을 읽기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즉 상대의 타격을 어느 정도 다운로드하며 수싸움을 거치고 공간을 압박하는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트링랜드가 잽이랑 팁 안 쓰면서 시작하자마자 정면으로 꼬라박게 하는 모양새. 그 결과 해당 스탠스로 과감하게 접근을 해버리니 뒷중심 상태에서 스트레이트를 피할 공간이 사라지고 게이치의 자멸 어퍼컷을 의식해 체간도 높아져서 더킹과 위빙과 같은 좌우 헤드무빙도 어려워진 상태. 결과적으로 사이즈가 좋은 게이치가 상체를 세우고 직선거리에 잽만 깔아도 토프리아는 압박이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토프리아는 잽, 킥게임이 까다로운 볼카노프스키, 잽, 스트레이트 볼륨이 까다로운 맥스 할로웨이, 사이즈와 파괴력이 까다로운 찰스 올리베이라전에서 이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다른 디테일의 맞춤 스탠스를 보여줬지만 이번 경기에서 볼 수 없던 공통된 단 한 가지, 최소한의 다운로드를 위해 신중한 거리 싸움을 우선시하며 조심스럽게 공간을 압박했던 토프리아였습니다. 적어도 이번 경기처럼 섣부른 접근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이번 패배가 준비한 스탠스가 문제라기보다는 토프리아의 전술 수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잽싸움. 압박이 셋업이 아니라 유효타 감수로 변했습니다. 토프리아는 1라운드에 잘못 뛴 첫 단추를 다시 맞추려 2라운드부터 템포를 꼬고 레벨 체인지까지 섞으면서 압박을 감행, 나아가 카운터 리스크를 감수하며 게이치를 몰아넣습니다. 이윽고 게이치의 단단해지기가 모습을 보이자 이를 깨부수기 위해 바디를 맹렬하게 공략. 토프리아는 게이치가 위기를 보이자 경기를 빠르게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무시 못할 게이치의 더티복싱 때문에 내구도가 떨어지고 무리하게 끌어올린 템포로 인해 체력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 결과 게이치의 여포로 불편해진 시야, 떨어진 체력으로 느려진 반응, 그로 인해 무딘 타이밍, 노답 3종 세트로 이미 타격거리와 타격 템포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습니다. 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토프리아가 셋업을 다시 쌓으려고 잽을 살리려 해도 이미 구도가 망가진 상황에서 던지는 잽은 맞잽 교환이 되며 손해가 누적되는 모양새. 요컨대 앞선 싸움이 구조적으로 망가졌고 토프리아는 유효타를 각오하고 자기 타격거리를 억지로 만드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 그럴수록 게이츠의 대응은 더욱 단순해지는데 토프리아의 직선 압박에 잽으로 끊어내거나 잽을 뚫고 들어오면 칼라타이 어퍼로 끊기. 사실상 토프리아의 선택권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단단해지기 강요 실패. 게이츠의 안전장치를 펴게 만들지도 깨지도 못했습니다. 자세를 낮추며 헤드무빙과 함께 터프한 오버훅을 남발하는 게이츠 특유의 타격 스타일은 표면적으론 공방일체의 모습으로 최근 내 게이츠와 난전을 버틸 수 있는 선수는 몇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게이츠 특유의 이 타격 스타일, 즉 공방일체처럼 보이는 이 디펜스 메커니즘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이런 무빙들이 과해지면 오히려 독이 되어 타겟을 놓치면 밸런스가 무너진다거나 헤드무빙으로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등 자신의 포켓에서 위험을 감지하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흡사, 밥셉의 그것과 비슷한 이른바 게이츠의 단단해지기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토프리아가 이 단단해지기를 지속적으로 강요하지도 못했고 강요했을 때 깨는 루트도 안정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쯤에서 앞서 언급한 게이츠가 힘들어했던 세 선수의 운영 방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게이츠를 요리했던 맥스 할로웨이는 기본적으로 게이츠의 카프킥을 경계, 오블리킥 등을 섞으며 게이츠의 나가디저라 스위치 카프 등의 진출 타이밍마저 견제하는 등 원거리에서 게이츠의 킥게임을 제한합니다. 거기에 게이츠의 주요 카운터 옵션의 시발점인 앞손을 잡아놓고 까다로운 각도로 인앤아웃, 그 결과 스탠딩 대치 구도에서 자신의 손발이 묶이며 맥스의 스트레이트 게임을 버티지 못한 게이츠는 단단해지기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맥스는 이를 중단을 공략하는 킥의 활용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게이츠의 단단해지기를 강요함과 동시에 야무지게 깨부숴버립니다. 가장 터프하게 게이츠를 파괴한 올리베이라는 게이츠의 위험 지역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까진 이번 토프리아의 압박과 결이 비슷할 뻔했으나 클린치 게임의 유무가 너무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본적으로 다리가 풀리거나 말거나 그라운드 들어가면 그만이야 마인드로 압박, 이윽고 게이츠의 근접거리로 도달하면 게이츠가 칼라타이, 더티복싱으로 손해를 주고 싶은데 오히려 더 위험한 빰 클린치 싸움을 역으로 걸며 게이츠를 공략합니다. 이 빰 클린치 싸움이 복서에 가까운 점을 이용하며 최대한 수비적인 카운터 대치로 게이츠의 주도적인 압박을 강요했습니다. 요컨대 기본적으로 자신의 타격거리 안으로 상대를 유혹하고 난전을 유도하는 등 후공 템포를 잡는 것에 특화된 타격투를 가진 게이츠입니다. 바꿔 말하면 게이츠는 케이지까지 밀려주며 맞춰잡기 위해 기다리는 상대에게 선제적인 타격 옵션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적인 핀블렛을 상대로 불편한 압박이 계속되자 결국 오버훅을 안전하게 지르기 편한 모먼트를 스스로 만드는, 즉 단단해지기를 선입력하기 시작한 게이츠입니다. 역시나 이를 노린 핀블렛의 단단해지기 조직이 물론 수동적인 운영의 한계로 게이츠의 폭력을 버티지 못하며 패배. 본론으로 돌아와서 토프리아는 게이츠의 노출된 공략법들을 무엇 하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볼카노프스키와의 경기에서 상대의 잽 타이밍을 읽으며 마무리 러쉬를 했던 것처럼 2라운드 게이츠의 잽 타이밍을 읽어 리스크를 감수하며 억지로 러쉬를 감행, 바디를 야무지게 꽂으며 토프리아의 독자적인 파이법을 완성시킬 뻔했습니다만 아무튼 실패. 정리하자면 근거 있던 준비와 그렇지 못한 실행으로 첫 단추가 꼬이자 서둘러 마무리하려다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것을 잃고 게이츠의 아웃파이팅에 더 빠르게 잠식당하게 된 모양새입니다. 번외, 이번 게이츠는 총명한 37세였습니다. 게이츠는 이번 경기 철저하게 아웃파이팅을 했습니다. 올리베이라처럼 토프리아의 포켓에 들어와주지 않았고 끝까지 준비한 타이밍을 노리는 총기 넘치는 올드 서티였습니다. 하여 토프리아는 데미지를 입고 넉다운 직전까지 갔음에도 앞서 설명한 상황들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피니쉬를 크게 노리지 않던 게이츠에게 피니쉬가 되어버린 모양새. 만약 토프리아가 게이츠의 타격을 조금이라도 존중했다면 운영의 시작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선수의 리매치가 이뤄진다면 토프리아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건 멘탈리티, 즉 감정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자회견장에 호킷을 출입 금지시키거나 게이츠가 긁어도 안 긁히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준비 등을 그만 알아봅시다.